인공지능의 모든 모델은 수학을 기본으로 전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함수를 시작으로 몇 가지 수학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는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수학 개념입니다. 집합 x와 집합 y가 존재하고 각 집합 요소들의 관점에서 x의 변화에 따라 y가 변하는 규칙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 규칙을 찾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통 함수를 표현할 때는 펑션의 f를 사용하여 y는 fx라고 표현하는데요. fx는 ax 더하기 b라는 1차 함수 수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할 때 a는 기울기, b는 y의 좌표축과 만나는 y절편입니다. 기울기는 그래프에서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하는데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이 곧 기울기 a의 값입니다. 절편은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지점을 의미하며 좌표에서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인공지능의 근본은 1차 함수에서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공지능에서는 모델을 기본적으로 hx는 wx 더하기 b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알파벳이 변했지만 의미는 1차 함수에서 배운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암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하는 경우 우선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발해야 하는데요. 식습관, 흡연 여부, 방사능 위험 노출, 유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이 요인들이 모두 암을 유발하는데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요인이 암 유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해서 암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1차 함수식 hx는 wx 더하기 b로 표현한다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변수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각 요인들이 암 유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여 각 요인별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식에서 w는 weight의 약자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bias의 약자로 편향성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에서 바이아스는 데이터가 편향된 정도를 나타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찾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W와 B를 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이 W와 B를 찾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핵심입니다. HX는 WX 더하기 B라는 인공지능을 나타내는 기본 예측식을 설정해놓고 엄청난 횟수의 실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정답에 근접한 W와 B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HX는 WX 더하기 B라는 기본형 1차 함수식은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각각의 실제 상황에 적합한 여러 형태의 응용식이 존재합니다. 연구자들은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용식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원리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연필 1개의 값이 100원이라면 2개에는 200원, 3개엔 300원입니다. 연필 5개의 총 금액은 얼마일까요? 수학이 어느 정도 학습된 사람이라면 연필의 개수와 가격을 곱하여 총 금액이 500원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가 연필의 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필의 수 x와 가격 y의 관계가 y는 100x 더하기 0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머신러닝 이전의 컴퓨터는 예측식 이외에도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w와 b를 랜덤하게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w는 70, b는 40을 랜덤 값으로 설정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y는 100x 더하기 0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에게 해당 값은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이 아니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정답값과 컴퓨터가 입력한 식을 통해 도출된 예측값 hx의 차이를 알려줘야 합니다. hx-y를 구하는 것을 바로 cost 또는 loss라고 합니다. 원하는 답과 멀어질수록 비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cost 또는 loss라고 부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트를 구하는 코스트 펑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정답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중요한데요. 식을 보면 차이의 합이 아니라 차이의 제곱값을 더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 그림처럼 정답값과 예측값이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한쪽 면은 음수가, 다른 한쪽 면은 양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음수와 양수의 차이가 동일하다면 더한 값 0을 정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항을 모두 제곱하거나 절대값으로 처리하여 양수화합니다. cost 펑션은 컴퓨터가 세운 가설 hx는 wx 더하기 b에서 w와 b 값의 변화에 따른 정답 y와인 차이인 cost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입니다. cost 펑션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가로축 w, 세로축 cost 값으로 밥그릇 모양의 2차 함수 형태를 띠게 됩니다. 포물선 맨 아래 위치한 최소값은 정답과 예측의 차이가 최소인 곳을 의미하는데요. cost가 최소인 값을 찾기 위해 포물선의 맨 아래 최소값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 그림에서 우리 코스트 값이 최소인 w 값, 즉
정답과 해당 가설이 예측하고 있는 값의 차이가 적은 W를 찾아야 하는데요. 2차 함수에서 cost가 최소인 W 값을 찾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0인 값이 최소라는 사실을 이용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점의 기울기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 개념이 사용됩니다. 미분이란 말을 들어봤지만 아마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미분은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코스트가 최소인 W 값은 기울기가 0인 값을 찾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코스트가 최소인 지점을 컴퓨터가 알아서 값을 변경해가며 찾는 과정을 컴퓨터가 학습한다 라고 표현하며 학습이 끝났다는 말은 코스트 값에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답을 산출해내는 W 값을 찾아내기 위해 반복적인 실험으로 적합한 수식을 찾아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인공지능 도구에는 미분을 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미분에 대해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경사하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W는 100인 지점을 찾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컴퓨터가 처음 랜덤으로 설정한 W 값 70은 코스트가 큽니다. 코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W를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W 값을 랜덤으로 300으로 잡았다면 W를 찾기 위해 왼쪽으로 이동해야겠죠. 이를 수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울기 값을 계산하여 음수가 나올 땐 W 값을 키우고 기울기 값이 양수일 때는 W 값을 줄이면 됩니다. 즉 W가 70일 때 기울기가 음수이므로 W를 키우고 W가 300일 때에는 기울기가 양수이므로 W를 줄여서 우리가 원하는 답,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바로 경사 타고 내려가라는 의미를 가진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딥러닝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딥러닝은 1차 함수를 활용하여 모델을 설정하는 것은 머신러닝과 동일하지만 1차 함수를 여러 개로 쌓아 복잡한 과정을 학습합니다. 인공신경망은 두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의 형태를 모방하여 만들었다고 배웠었죠. 인공신경망은 뉴런처럼 입력 신호의 합이 특정 값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출력 여부를 결정하며 이 기준이 되는 값을 임계값이라 하고 임계값 이상이면 전달하고 미만이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가중치를 갖는 여러 개의 자극값을 합해 일정 임계치 이상이 되면 출력을 활성화하고 그렇지 못하면 비활성화합니다. 이러한 인공신경망을 여러 개 연결하여 다층 구조로 만들어 구현하는 기술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에서는 다층 구조의 입력이 여러 개 있으므로 입력 신호 변수 x1, x2, x3로 표현합니다. 뉴런은 여러 뉴런에서 온 입력 신호의 합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각 신호가 가진 정보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도, 즉 입력에 대한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중요도를 입력 신호에 반영하여 입력 변수의 웨이트를 곱하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각 변수의 웨이트를 적용하여 합한 최종 예측값 W1 곱하기 X1, W2 곱하기 X2, W3 곱하기 X3 더하기 B가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는 임계치 세이라보다 크면 활성화되고 작으면 비활성화됩니다. 가중치를 반영한 변수의 합이 임계치 이상이 되면 다음 신호로 전달해준다는 의미를 숫자 1로, 임계치 이하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0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예측값에 대해 전파 여부를 결정하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함수 A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A라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하며 단순히 어떤 한 가지 기준에 따라 0이나 1로 이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함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그모이드, 탄젠트, 릴루 함수가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x의 값에 따라 0부터 1의 값을 출력하는 S자형 함수입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은 쌍곡선 함수 중 하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변형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릴루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 중 하나로 시그모이드 탄젠트 펑션보다 학습이 빠르고 연산 비용이 적고 구현이 매우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끝으로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형대 수학은 수학적 대상에 대해 덧셈이나 곱셈과 같은 연산을 정의하고 그 연산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성질과 수학적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으로 벡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는 벡터를 확장시키는 행렬 개념이나 벡터의 공간적 성질, 내적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다 수학적으로 인공지능을 편리하게 표현하고 응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형대 수학이 어떻게 조사 대상을 형식화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미적분학은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훈련 과정을
개념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학교에서는 함수를 두 가지 개념에 근거하여 다룹니다. 일반 수학에서는 함수를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용어와 함께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 측면에서 정의하고 미분과 적분에서는 함수의 극한, 미분을 배우며 변화의 측면에서 함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있는 확률론과 통계론입니다. 확률론은 확률에 대해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로 특정 사건이 발생한 확률을 x라 할 때 실제로 해당 사건이 발생할 기대값을 찾는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통계론은 데이터 특징들을 추출하여 많은 데이터의 중요한 속성만 간추리는 추상화 및 요약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에서는 실제 데이터의 작업과 더불어 모델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 모델이 얼마나 적절하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통계의 역할입니다.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 특정 모델을 설계했을 때 이 모델이 현실 데이터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통계를 활용해서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또한 지나치게 훈련 데이터에만 딱 맞는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활용됩니다. 실제 인공지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수학 개념이 필요한데요. 미분을 활용하여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아보는 최적화 이론, 수많은 데이터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모델링 방법인 회귀 분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도 결국 앞서 배운 수학 개념을 기반하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